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더 강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수소탄 실험 발표 12시간 반 만에 한국 시간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에 언론 성명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강력 규탄 그리고 새 결의안의 즉각 추진입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인 우루과이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4개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결의안에서 추가 핵실험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었던 만큼 새 결의안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회의를 제일 먼저 요청했던 비상입 이사국 일본의 대사는 새 결의안 추진에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새 결의안이 신속하고 강력하고 새로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 결의안 채택에 23일이 걸렸는데요. 그보다 빠르다면 이달 안에 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롭고 강력한 제재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 제한됐던 제재가 아닌 북한 경제 일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될지, 김정은 정권을 특정한 제재가 될지, 또는 이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핵실험을 분명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국제사회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국제핵기구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 핵활동을 면밀히 조사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핵 실험 관련 보도는 잠시 후 종합해 다시 전해드립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오늘 가스 누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포터렌치 지역을 주 비상재해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지사 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 모든 관계부처 기관은 가스 누출 사고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해결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 대책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상재해지역 선포는 앞서 지난 월요일 브라운 주지사가 직접 해당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첫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는데 가스 컴퍼니 측은 누출 지점을 찾아 봉합하기까진 앞으로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 사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가주 전역에 폭우와 함께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LA 북쪽 선밸리 지역 5번 프리웨이는 침수로 인해 오늘 오전 1차선을 제외한 모든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LA 동쪽 팜데일과 북쪽 캐스테이크 지역에서는 진흙 사태로 일부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샌 게브리엘과 엔텔로프 밸리 산간 지역은 5-60마일의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들이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면서 지역 수도 전력국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대는 이번 비가 오늘을 기점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엘니뇨 비 현상은 최대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2분경 LA에서 동쪽으로 90마일 떨어진 리버사이드 베닝 지역에서 진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국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베닝에서 북서쪽으로 4마일, 뷰몬트에서 북동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마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닝시 상업지구 곳곳에는 경보 알람이 울리는 등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큰 물질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가깝게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멀게는 LA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으며 현재 연방지질국 웹사이트에는 발생 1시간 만에 6천여 명이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저녁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사회와 글렌데일시,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 참가자 100여 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 24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LA 행사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내 10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LA 지역협의회는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한인사회를 대표해 발표했습니다. 임태랑 평통 LA 지역협의회장은
통일과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는 8천만 동포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항의 성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포터렌치 지역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법률 보상 설명회가 오는 토요일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형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 또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시 진행 과정과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커뮤니티 비상재난구호 교육 서트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트 재난교육은 지진이나 테러, 폭동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한인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LA 한인회가 시 소방국과 손잡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차에선 모두 53명이 7주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LA 한인 유일한 정부 지원 건물인 한인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향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보험회사 천하보험은 노인센터 발전 기금으로 $5,000를 전달했는데 센터 측은 이 기금을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모나원이 주최하는 경찰 관계자 대상 항공역사문화 워크숍이 내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립니다. 28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헐리우드와 올림픽, 밀시와 퍼시픽 등 LAPD 8개 관할 지역의 경찰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해 한인 이민사와 문화, 기초 한국어와 예절 등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미국은 백악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네, 핵실험 감지 직후에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백악관이 초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초기 분석 결과는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미국의 평가가 바뀔 일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실험은 최소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수소탄 실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다수 북핵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의 어떤 핵실험도 도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고 안보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확약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제재 강화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핵실험은 본격 경쟁이 시작된 미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어떤 공식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예상을 깬 도발로 국제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위성 사진입니다. 새로 만든 서쪽 갱도에 채굴용 수레 등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핵실험을 준비했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깜짝 도발을 강행한 겁니다. 수소탄 시험에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의 대장거 민족사적 사변으로 된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3차례 핵실험은 달랐습니다. 1, 2차 당시 외무성 발표로 각각 6일과 26일 전, 3차 땐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19일 전 핵실험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핵실험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을 깬 김정은식 기습 도발이 국제사회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북한의 주장처럼 이번 실험이 과연 수소폭탄이 맞는지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인류 최초의 핵무기, 우라늄을 재료로 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충돌하면서 핵이 갈라지는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핵분열 에너지가 바로 폭탄의 위력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수소폭탄은 재료가 수소이고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원리를 이용합니다. 두 개의 수소핵이 융합하면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바로 이러한 핵융합 반응으로 핵분열보다 훨씬 강합니다. 수소폭탄의 폭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부에는 위쪽에 둥근 부분 기폭제 폭탄이 있고 아래쪽 긴 부분에 무거운 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먼저 위쪽에 우라늄 폭탄이 터져서 1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력으로 내부에 거대한 압력이 생기면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융합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촉발되고 이때 에너지가 한꺼번에 퍼져나오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10에서 20킬로톤인데 비해서 수소폭탄은 1000킬로톤으로 50에서 100배까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폭발력은 6킬로톤 정도로 추정돼서 수소폭탄이라고 하기엔 위력이 작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북한의 주장처럼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아니라 리튬을 사용한 강화형 핵무기거나 우리 군에서 추정하는 증폭형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폭형 핵분열탄은 폭탄을 둥글게 배치한 후 안에 소량의 핵물질을 넣은 겁니다. 내부에 중수소가 있기는 하지만 핵융합 반응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북한의 이런 SLBM 능력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결합되면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킬체인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미군도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방어 전략을 보강해야 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면 미리 징후를 감지해 선제 공격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이른바 킬체인 전략입니다.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미사일 연료 주입이나 발사대 이동과 같은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상 초계기와 대잠 헬기를 총동원한다고 해도 잠수함의 바닷속 위치를 파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에 장착되면 킬체인 전략은 징후 포착 단계에서부터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SLBM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조기에 포착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북한의 SLBM 기술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은 사정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포급 잠수함에 SLBM이 장착되면 요코스카 등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전략 폭격기가 있는 괌 기지까지도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SLBM 개발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를 비롯한 해외 악재와 미국 물가 우려 등이 부각된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 오른 1달러에 1,203원입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